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1살의 구직자입니다. 돌집사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생긴 고민인데요. 2020년 5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아직까지 보내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 했던 일은 조그마한 회사에서 공연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요. 공연이나 행사를 유치하고 무대 설치나 공연, 행사에 참가하는 팀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름 만족감과 흥미를 가지고 일을 했고 재미있게 일을 해왔습니다. 워라밸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같이 고생하는 팀원과 회식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남들이 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할 만큼 즐겁게 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공연, 행사가 직격탄을 맞았고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게 무직으로 1년가량 버티면서 과일가게, 택배 상하차, 이삿짐 센터 등에서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최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제 희망은 커져갔죠. 그러면서 다시 제가 해왔던 일로 돌아갈 준비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최근에 같이 일했던 팀원과 사장님에게 전화를 드리며 소식을 듣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팀원들은 업종을 바꿔 일 중이었고 심지어 사장님은 배달 사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듣고 다신 예전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속이 상하고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한다는 심정으로 구직 사이트를 뒤졌는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 구인 공고를 봐도 이상하게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일을 좋아한 게 아니라 팀원을 좋아했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더 우울하더라고요. 팀원들과 사장님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이 없네요. 그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하며 버텼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니 아무것도 하기 싫네요. 더 이상 뭘 보고 버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조언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돌집사님에게라도 여쭈어 봅니다. 먼저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연자분이 우울감, 좌절감에 빠지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연자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어쩌면 저랑 비슷한 시기와 상황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2020년 3월 저희 레스토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코로나 때문이었죠. 13명이 넘는 직원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매출이 4만원이었어요. 처음에는 6월에 재오픈을 목표로 했었는데 결국 재오픈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정말 일이 즐거웠거든요. 손님을 만나고 손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의 즐거움과 보람으로 삼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타의적인 힘으로 무너져버리던 그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손 쓸 방법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런 고통과 슬픔이 이제 전국적이었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의 손길도 보였어요. 정말 다같이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뭐 다같이 힘들다고 내가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사연자분의 말씀 속에서 이미 힘든 시기를 보내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전에 해보시지 않으셨던 일을 하며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셨을지 공감이 되고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학수고대 하셨던 예전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셨을 그 순간이 얼마나 피로와 좌절을 느끼셨을지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한 와중에 참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 있었는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과거를 회상해보셨더라고요. 팀원들의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고 그 결과 팀원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똑같이 그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 삶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미없지만 남자들이 무조건 한다는 제 군대 얘기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전문 하사로 전역을 했는데 만기 전역 후 부사관으로 복무를 연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다시 막내가 되는 거죠. 막내였지만 저는 저희 부사관 팀을 정말 좋아했고 선임들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물론 싫은 선임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기죠. 아무튼 저희 부사관팀은 행정보호관님을 필두로 똘똘 뭉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희 대대사는 이미 유명한 팀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제 저녁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행보관님에게
부상한 복무 신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직업 군인이 되려고 한 거죠. 근데 행보관님이 군대에서 열심히 한 놈은 사회 나와서도 열심히 산다, 전역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행보관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다, 직업군인 신청을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행보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군대에서 필요한 놈은 사회에서도 필요로 한다, 나가레이 라고 말씀하셨죠. 행보관님 명령에 무조건 따르며 충성을 다했던 저는 이게 엄청난 칭찬이자 응원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부사관 팀을 떠나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재입대 준비를 했어요. 군대에서 너무 몰입되어 전역을 했던 탓인지 대학생활은 아예 하지도 못했고 슈퍼 아싸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회생활을 접고 재입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사님을 한 분 만나게 되었어요. 은사님은 저에게 미친듯이 책을 읽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고민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바로 그 고민이 뭐였냐면 이제 선임, 행보관님이 좋아서 재입대를 하려는 건가 라는 것이었어요. 은사님에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은사님이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네가 충성을 다했던 행보관님과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제 해결을 넘기셨어요. 저는 그때 해답을 바랬는데 제 마음은 속상했죠. 하지만 일단은 전화를 해보자 싶었죠. 그래서 행보관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재입대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쭈어봤더니 행보관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래서 저는 군생활이 힘들면서도 너무 즐거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기분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행보관님이 사회에 나갔으면 사회에 집중하래 라고 하셨고 덧붙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행보관도 그때 우리 팀이랑 지낼 때가 제일 즐거웠다. 다신 그런 팀을 못 날 것 같다. 지금도 그렇대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추억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놀러와라 라고 하셨고 참고로 저희 행보관님은 서울분이셨어요. 말투의 출처는 아직도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말씀은 아직도 저에게 큰 가르침이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사님에게 받았던 그 말씀이 도움이 되실까 싶었어요. 저는 사연자님이 직전 직장의 사장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조언도 없거니와 사연자분을 가장 잘 아실 사장님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시고 어떤 식의 힌트를 주실 분 같아요. 회사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 리더셨다면 분명 좋으신 분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설령 그저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으로 끝나거나 별거 없는 전화통화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 한 걸음 가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연자분이 한 걸음 나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지극한 제 생각인데요. 하고 싶으신 게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은 게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런지 무엇인가를 한다가 일을 해서 돈은 버는 것 이라고만 정의되어 버린다면 인생이 참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마냥 논다고만 하면 안 좋은 인식이 좀 들잖아요. 그 기준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돈일 수 있죠. 노는데 누가 돈을 준다면 노는 건 좋은 것이라는 평가가 받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돈은 그저 자본주의 삶 속에서 필요한 재화일 뿐이고 일의 의미는 이타적인 삶 속에서 중요한 행동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여러가지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이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하루는 또 짧지만 단 한 번뿐인 날이 오늘이라면 굳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말이 되면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피곤한 날은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또 보는 것에 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저에게 변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동안 또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얻거든요. 즉 저는 놀기 필요한 적당한 돈과 삶에 필요한 적당한 돈만 있으면 굳이 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돈 벌려고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지 내가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며 찾아낼 수 있다면 저는 이타적인 일을 하며 돈을 벌면 참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31살이시면 진짜 젊으신 거예요. 제가 31살로 돌아간다면 더 넓을 걸 그랬어요. 누군가는 늙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연자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보다 확실한 응원과 좀 에너지를 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혹시 결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보내주신 사연 속에 그런 걱정은 없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속상한 마음 떨쳐내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젊은 나이시니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뭐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사연자분 자신을 챙겨주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디 푹 쉬시면서 한 단계씩 천천히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부디 건강 잘 챙기셔서 소식이 또 업데이트 되면은 언제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뭐 여기까지고요. 저도 사연자분들의 또 사연을 읽다 보면 참 속상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저와 같은 모습에 답답하기도 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행복하고 감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멩이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